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기초 재정학을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먼저 OT를 좀 할게요. OT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이제 객관식 경제학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이제 마음의 고향 해커스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회계사랑 세무사랑 이 두 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길 때부터 제가 있었어요. 생길 때부터 같이 이제 돈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훈쌤이 있고, 여기서 같이 왔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특히 세무사 재정학 쪽은 제가 벌써 경력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먼저 OT를 할 때 이거예요. 자, 자기 경제학 전공하신 분 없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자,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경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럼 경제학 책은 비슷한 거 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떠올라요? 보이지 않는 손? 그분은 철학자예요. 애덤 스미스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멀티플레이를 했던 분이고,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리카도는 무역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 경제하면 뭐가 떠올라면 일단 수학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야. 수학. 그죠? 뭔가 미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력이 뛰어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른 경제학 책을 수험서를 본 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딱 보자마자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학은 특징이 뭐냐면 선택 과목이면 안 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들어가면 일단 다 최후순위예요. 최후순위. 대표적으로 노무사의 경영 경제 있어요. 경영 90%, 경영 10%. 아니 경제 10%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선입견이 조금 심하다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재정학이 몇 문제예요, 여러분? 40문제, 40문제. 40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5문제를 왔다 갔다 합니다. 5문제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40문제 그럼 하나의 배점이 뭐예요? 2.5. 5개 틀리면 몇 점이야? 12.5. 그럼 87.5점이죠? 합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재정학의 첫 시간이 파레토 효율성이란 거예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 쉬워져요. 첫 시간에 질리는 거야. 첫 시간에 미시 경제학의 정수를 담아놨어요.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5개이기 때문에 너무 계산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이제 재정학도 하고 경제학도 하지만 경제학은 시험 문제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정학과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러면 재정학을 우리가 학문을 할 거냐 수험을 할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정학이란 과목이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원론 있죠. 원론 경제학 원론이란 걸 배워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거시경제학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학이에요. 그러면 대학교로 치면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3, 4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려워야 정상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한테 안 배우고 문제 풀이 때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노트 정리를 딱 한 걸 보여줘요. 그러더니 딱 보니까 미시 경제학을 분석해 왔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학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수험 재정학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소양 과목이에요. 소양 과목.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금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에 저한테 OT를 안 들으시고 파레토 효율성을 들은 분이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도대체 세무사와 재정학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됩니까? 이래요 저한테. 그럼 저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아주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세금이란 걸 배우는데 그래도 소양은 있어야 하잖아요. 왜 걷고 이게 어떤 원리고 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냥 떨굴라고 하는 거예요. 떨굴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떨궈지지가 않아. 꽈락률이 제일 낮아요, 여러분. 기본 강의 때 통계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지만 재정학이 꽈락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되게 웃긴 거야. 왜냐면 처음에 이거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야? 난 문과인데 난 숫자를 잊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났어. 특히 나이가 세무사는 20살부터 60세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엄청 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 후반대쯤 가는 분들부터 시작이야. 나는 숫자를 잊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출제 패턴이 제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출 주제가 있고요. 기출 선지가 있어. 근데 너무 똑같으면 이상하다. 주제는 똑같은데 선지가 조금 바뀌어요. 근데 너무 바뀌면 이상해. 왜? 너무 똑같으면 이상해. 왜냐면 경제학은 여러분들 가정의 과목이에요. 가정의 과목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걸 가정하고 출제자도 가정을 하고 됩니다. 근데 이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 오류를 싫어해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2014년 감정평가사 문제에 정답 없으면 6개였어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 12점, 6개면 15점이지? 15점 확보된 거 아니야. 일단 모두 정답 처리됐으니까. 근데 재정학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2개에서 3개 플러스 새로운 거 한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2-3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얘일까요? 열까요? 예. 기존에 나왔던 거가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재정학을 저한테 배우면 이런 거야. 선생님 저는 재정학을 잘 모르는데요. 점수는 잘 나와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학문할 거면 이거를 몇 시간 했냐? 3번만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과목이 2차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2차가 없잖아요. 그냥 통과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이렇게 8월에 공부하시고 내년에 시험 보시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저한테 안녕하세요 가는 사람 있어요. 그게 다 붙은 거야. 그래도 뭐 선생님 잘 지내서 이러지도 않아. 하지만 이렇게 모른 척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붙었거든.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 주제를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실제 시험에서 풀어봤고 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5개 선지 중에서 5개를 다 몰라도 상관없어. 5개를 알려는 건 여러분들이 강사를 하시겠다는 거고 5개 중에 내가 2-3개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 중에 정답이 있더라. 그러면 이건 끝이에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다 그려드리고 증명을 다 할 건데 그걸 다 할 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시험 문제가 뭐였어? 1. 계산 문제가 5개 미만 요거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 5개도 나오는 게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 제가 이번에 시험 본 거 중에서 1일 특강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서 딱 2개 빼고는 거기 또 다 나와. 그러면 이 계산 문제도 똑같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바뀌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험을 낸 사람이 욕을 안 먹으려고. 왜? 이게 뭐 중요한 과목이라고. 제가 제 과목을 사랑하면 제 과목이 중요하다고 말해야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꽈락률이 제일 낮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제학이나 이런 과목의 특징이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 단어, 패턴 이런 게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명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초심자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돈이랑 이제 정혼을 맺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강아지 같은 애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야, 책 한 권 읽어라. 그랬더니 아빠 알겠다. 그래서 책을 딱 읽을 때 딱 3분 만에 와. 그래서 야, 무슨 책을 읽었냐?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림책이야. 그래서 한 페이지 한 줄이 3줄. 걔가 책을 왜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한글을 잘 알면 책 읽는 게 좋아지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에 했던 패턴과 다르게 용어에 익숙해지고 수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버텨내고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당군 신화의 곰이 돼야 돼요. 좀 버텨야 돼. 버티면 그냥 끝나. 근데 버티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재정학 공부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장 깨기식 공부예요. 내가 이거 여러분도 있잖아. 또 성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있어요. 뭐냐? 자기 학습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생각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요만큼의 범위가 있으면 요거를 이해하면 바로 문제가 풀렸잖아요. 그런데 요런 공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때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장기 내가 이걸 이해하지 내가 100%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한 바퀴를 돌 때까지. 그러면 한 바퀴가 돌고 이제 패턴이 파악되면 나오는 주제들과 그런 것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게 끝나는 시점이 이제 객관식이 끝나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한 게 합격을 위한 공부. 저는 학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딱 욕심 없이 85점만 맞게 해드릴 거예요. 85점 맞으면 합격이죠. 예. 네. 뭐 다른 과목 30점 맞고 그러면 안 돼요. 네. 85점이면 다른 과목 한 과목 망쳐도 꽈락만 넣으면 합격하잖아요. 1차는 합격만 하면 돼. 1차는. 다만 2차와 연계된 과목은 1차 때부터 꼼꼼하고 촘촘하게 하셔야 되고요. 1차만 있는 뭐 저희나 저기 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건너 지나가는 과목이에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호성과의 교류. 제가 호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셔도 되고, 뭐 저희 홈페이지,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 물어보셔도 되고,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요? 여기까지 깊어야 돼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로 이런 시험은 이런 건 안 나와요. 나만 맞을 것 같은 거 있잖아. 나만 알 것 같은 거. 다른 애들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본인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간을 읽는 것도 없고 기존에 나왔던 패턴이 반복됐던 거니까 저는 다른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언제쯤 오냐면 그 OX 특강 할 때쯤 와요. 와서 공부가 됐냐? 근데 1차가 내일 모레인데 공부를 반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정말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했어요. 근데 참고로 재정학은요. 앞에가 어렵고 뒤가 쉬워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뒤에서 나와요. 이게 되게 웃겨. 그게 뭐냐면 꽈락을 면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요. 학습이 아니라 수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교류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된다. 그럼 전체 과정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입문인데 자, 입문 강의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책도 재정학은 아까 얘기했죠. 원론에서 미시에서 재정학으로 가요. 그럼 재정학은 경제학 원론과 이론을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까 전공했냐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양으로도 한번 들어봤을 거다. 그러면 교양은 어떠냐? 책의 3분의 1도 안 배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이 기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료가 2개 나갔을 거예요. 첫 번째가 용어 정리가 하나 나갔을 거고요. 프린트. 용어 정리가 하나 나갔을 거고 두 번째는 수학 상식이라고 해서 수식을 쓰는 게 하나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단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수식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위한 그런 이론의 베이스를 조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0 타임 정도 되죠. 60 타임 정도. 그래서 요때 이제 쭉쭉 진행하는데 요때 필요한 지식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요게 있잖아요. 이론을 저는 이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회독 학습법을 강조해요. 이회독. 자, 이회독 학습법이 뭐냐면, 자,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떨어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심으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자, 그럼 1회독 때 어떻게 하냐? 사실 다 이해 안 돼요. 이해하면 그 사람 전공자야. 그럼 전공자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럼 1회독 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자, 흐름을 파악하는 게 뭐냐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죠. 여러분 테넷이나 인셉션 보셨어요? TV 없어요? 멋지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있죠? 그거 볼 때 100% 이해해요, 처음에? 나 테넷 어제 6번째 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진짜 어려워. 하지만 디테일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시작에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 재정학이 다른 시험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경제학 시험은 사람 이름을 안 내요. 근데 얘는 냅니다.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건데, 1회독 때는 흐름을 파악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되시는 분은 한 번에 하시고, 작년 1월 반이 있었거든요. 재작년 1월 반? 1월에 저하고 기본 강의 한번 듣고 1차 합격하셨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2회독 때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2번 듣는다고 제가 막 떼돈 벌고 그러지 않아요.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때는 이때 흐름이 파악된 게 다 이해되실 거예요. 시킨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편해져요. 객관식부터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재정학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처음에. 그리고 시험 때가 됐을 때 줄여야 돼요. 시험 때가 됐을 때. 작년에 뭐 때문에 떨어졌죠, 사람들이? 세법. 그죠? 항상 우리 퐁당퐁당해요. 한 해는 세법, 한 해는 회계. 그럼 재정학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재정학은 그냥 항상 평균이 70에서 85점 사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 80점 정도 맞고 그냥 합격하니까 재정학이 과도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요때 가셔가지고 시간을 활용하시고 요때 마무리하면 또 기출선지 반복하고 시험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면 안 돼요. 네, 유예 기간까지 해서 빨리 붙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좌 정보는 12시간 정도 할 거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고 기초 경제학 이렇게 교재 나간 거 있죠?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부려서 다 했었는데 이제 재정학이라고 해서 모든 지식을 다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가 있어요. 부가 서비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그램 뭐 별거 하나 안 하고요. 그냥 OX 많이 올리고 가끔 우리 아들 사진 올리고 우리 딸 사진 올리고, 딸 사진은 무서워서 못 올리겠어요. 저에서 머리만 길어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요. 네, 여기서 머리만 길어 지금.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은데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OX를 올려놔요. 그래서 OX가 여러분들 강의 시작되면 또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정도 올려놓으니까 보기 좋을 거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어야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카페에 올려놔. 카페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그래프로 나오지 않아요. 문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해커스 경영 Q&A에 다셔도 되고, 제 카페에 다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카페 주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마 119 이 카페입니다. 옛날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카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합격하시면 되고,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시고 안 되면 제 책임이죠. 근데 그런 친구는 없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단어 특강을 갈게요. 단어 특강을 갑니다. 그럼 본 강의 때 있잖아요. 본 강의 때 이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강의 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한번 단어를 보고 가는데,
자, 참고로 경제 공부할 때 저는 정확히 객관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 스펠링 같은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아직 한계 마진 이런 거 외우고 있다고. 아예 안 해도 돼.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한글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 옆에 자기가 미안하면 영어로 스펠링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걸 다 이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기가 임금이요, 뭐 임금면 노동자들의 월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노동량이잖아. 그러면 이걸 맨날 한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도 줄여 쓰듯이 얘도 줄여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임금은 우리가 웨이지 이렇게 쓰고 노동은 레이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용어들을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용어 찾다가 시간이 다 간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걸.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합격생들이 그런 제안을 하셔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기본 강의 때 가시면 그 필기노트도 카페에 있어요. 그 합격생 필기노트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참고로 이게 이런 거 할 때 적느라고 정신 없으면 안 돼요. 적느라고. 왜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패턴대로 나오지만 들을 때만큼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글씨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적으시면 되고, 안 되시면 그 노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동은 레이버, 그래서 L로 씁니다. L로 써요. 그 다음에 임금은 뭐예요? 웨이지로 써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에서 웨이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 소문자로 쓰면 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당 페이. 요거는 뭐야? 총 액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T가 있고 T가 있어요. 그럼 이건 T는 뭐냐면 세율이에요. T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율과 액수로 나눠서 쓴다. 대문자와 소문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용어만 한번 보고 슬슬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인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걸 쓸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L 쓰고 여기를 K 쓰고 여기를 이제 Q 쓰는 걸 할 겁니다. 그럼 L은 방금 배웠죠. 얘가 뭐야? 노동이에요, 노동. 그 다음에 K는 뭐냐면 자본입니다. 자본. 자, 그랬더니 선생님, 자본은 캐피탈 C 아닙니까? 근데 왜 K를 씁니까? 라는 건데, 경제에서 C는 거대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코스트, 비용, 그 다음에 컨슈미션, 소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긴 좀 그러니까 독일어 갖다 쓰자 해서 K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동 자본할 때 K가 독일어 K니까 자본을 K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본이 K인데 자본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이게 비트코인 떠오르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에서의 자본은 우리가 실물 자본인 기계예요. 기계. 그냥 기계. 앞으로 뭔가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계예요. 기계.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자본이면 기계다. 그래서 투자했다, 자본을 늘렸다, 기계를 샀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씩 다른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약간 괴리감이 느껴져서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대표적으로 뭐다?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요? 수험 경제학은 이제 실물 자본으로서의 자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물 자본으로서의 자본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기계, 이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율,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 R이에요, R.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임금이었어,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인데, 또 이자가 선생님 이자는 돈 빌려줬을 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다. 여기는 그냥 렌탈료 같이 생각하면 돼요. 렌탈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있죠. 자, 가격은 이제 프라이스에서 이제 P입니다. P 가격. 그래서 이제
px 하면 x제 가격, py y제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quantity라고 해서 q는 qx x제의 수량, qy y제의 수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잖아. P0Q 이런 거 배웠죠. 괜찮아. 그런 표정 받고도 합격하고 가요. 아, 여러분 잠깐 이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아는 척 안 해도 돼. 모르면 여러분 제 눈치를 엄청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래도 대학원도 나온 사람인데 난도를 올려주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러면 보충 설명 들어가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정확히 저기 봐. 이러면 이제 설명 들어가야지. 자,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틀리시고 가세요. 재정학은 딱 한 번만 보시는 겁니다. 1차 합격하시면 되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단 다른 과목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재정학은 올려드릴게요. 평균 올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꽈랑 나지 말고. 네, 꽈랑 나지 말고. 자, 그래서 P가 뭐예요? 프라이스. Q가 퀀터티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잖아. 뭐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용어만 보시는 거, 용어만. 뭐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할 거니까 용어만. 그래서 이런 약자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린 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씩 쳐다봐라. 아, 이런 용어였다. 라는 용어고 우리가 쓰는 용어는 다 거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용이란 게 있어. 이 얘기를 좀 해야 돼. 경제, 학이 이런 거잖아요. 자, 효용 관련 용어는 이제 효용이란 단어가 처음 하는 분한테 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효용은 우리가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 만족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우리 여기 밥 많이 먹어봤어요? 이 동네에서? 안 먹어봤어요? 그럼 뭐 드십니까? 최근에 밥 먹은 거. 딘타이펑. 아, 그렇죠. 딘타이펑. 우리 돈이랑 가면 12만원치를 먹어요. 아, 진짜 예전 최근에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엽이란 친구가 있어요. 엽과 돈과 성이 셋이 가가지고 예전에 여기 곱창집이 있었거든요. 무슨 있었어. 무슨 복잡집. 거기서 셋이 순수하게 맥주랑 곱창을 먹었어요. 그때 우리 돈이 이름 자체가 일단 돈이면 돼지고기고 두 번째 돈이면 돈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산다는 거야. 그래서 사라. 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산다. 그래서 딱 어디 이런 거야. 그래서 얼마야? 형 어떻게 셋이 먹었는데 57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야, 좀 보태줄까? 아니래. 자기 낸대. 어떤 느낌이겠죠? 우리는 그냥 푸드 파이팅. 음식을 삼킵니다. 저희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감을 냈잖아. 만족감이면 소비를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죠? 소비를 근데 거기가 좀 비싸긴 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야. 감당이 안 될 정도 가격이니까. 자, 그러면 만족감인데 얘를 판단할 때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는 경제학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측정해야 되는데 효용이란 건 점수 매긴 거예요.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과 한계라는 게 있는데 하나 이런 개념이에요. 자, 소비량을 하나 내가 빵을 하나 먹었어. 그랬더니 총 만족감이 10이래요. 그러면 한계라는 건 하나에서 빵개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경제할 때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있고 이게 있어. 자, 둘 다 델타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런 건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쓸 거고. 자, 이제 요 델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이 뜻은 공통적으로 변화분을 얘기해요. 변화분은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예요. 자, 뭐냐면 내가 용돈을 10만원 받다가
2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변화 부는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그걸 이제 델타 용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걸 델타 용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델타고 요것도 델타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빵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먹죠. 빵을 3.4, 0.42개 먹은 적 있어요? 그럼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 너는 음식 남겨놨다고, 너는 그런 걸 남겨놨다 먹는 놈이냐면서 혼납니다. 우리 집에 이혜정 씨라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납니다. 너는 막 그래서 혼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현실에서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하나, 2개, 3개, 4개, 5개를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0과 1 사이에 뭐가 있어요? 2분의 1이 있죠. 0과 2분의 1 사이에 뭐가 있어요? 4분의 1이 있죠. 0과 4분의 1 사이에 뭐 있어? 8분의 1이니까 숫자는 연속돼요. 연속돼요. 그런데 그런 연속된 작은 수를 할 땐 얘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큰 수를 쓸 땐 얘를 쓰는데, 저는 이거 안 써요. 이걸 통일. 왜? 얘가 예뻐. 얘가 예뻐. 그 계산할 때도 예쁘고 다 예뻐요, 얘가. 그래서 요거 씁니다.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네가 쓰기 싫어서 그렇잖아. 아니, 왜냐면 편미분도 나중에 편미분 기호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이걸 통일할 거야. 왜? 예뻐. 그거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서 현타 와요. 내가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용어를 안 쓰겠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원인이에요. 원인. 여기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지금 소비의 만족감이 결과죠. 결과가 효용이고 원인이 뭐예요? 소비량이잖아요. 그러면 원추 결추야. 자, 이게 뭐예요?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한계. 한계. 그랬더니 선생님 한계? 이거 아니에요? 한계 이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 한계잖아. 한계가 맞는데 숫자적으로는 얘가 뭘 하는 거예요? 네, 미분하는 거예요. 얘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방식도 또 이런다. 또 그만 가면 선생님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수포자였으니까 제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EBS를 고1 걸 보고 와야 됩니까? 아니야.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일종의 우리 PPT나 워드 칠 때 우리가 뭐 알고 그 알고리즘을 알고 그걸 합니까? 그냥 단축키 넣어서 집어넣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계산 문제 몇 개라 했어요? 5개. 그럼 5개 쓰는 패턴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것도 우리 인문 강의 때 미분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5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딱 5가지만. 거기에서 답이 다 나와요. 증명은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런 과목 아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 세법과 회계에 넣으세요. 네, 여기는 스트레스 아니고 이건 그냥 그냥 코스를 따라가면 나는 합격이다. 이러고 그냥 찬찬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결석은 하지 마세요. 네, 여기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은 결석을 안 하면 완성되는데 결석을 하면 놓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인강을 돌려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오셨으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한계라는 건 이제 앞으로 원추 결추예요. 원추 결추. 한계야. 얘가요? 그러면 소비에서의 원인은 뭐예요? 소비량이죠. 소비량.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을 뭐라고 부른다? 효용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한계 효용은 원인이 뭐예요? 소비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는 방법이 여기가 효용이잖아. 그럼 결과에 U를 쓰고요. 효용이 U니까 유틸리티. 그 다음에 여기다가 T를 항상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수식에 있잖아요.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이게 4번 나와. 4번. 자, MU가 있고 MP가 있고 MR이 있고 MC가 있어요. 그 4개만 있어요. 그럼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먼저 우리 조각조각 가보자고. 자, 이게 항상 이렇게 M이 나오면 뭐라고요?
원추 결추 원추 결추 원추 결추 원추 결추야.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면 U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써. P도 그렇게 씁니다. R도 이렇게 씁니다. C도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다가 M 대신에 뭐만 쓰면 돼? T만 쓰면 돼요. 이렇게 T만 쓰면 돼요. 익숙해지실 거야 나중에. 근데 아직 얘가 원인이 뭔지는 안 배웠잖아. 그런데 지금 효용은 원인이 뭐예요? 소비니까 이렇게 Q 소비량 이렇게 쓴 거예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빵개에서 하나를 넣었더니 총 효용이 20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뭐야? 10. 빵에서 10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뭐야? 10. 그러니까 하나에서 2개 됐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얼마야? 30. 그 다음에 여기 30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뭐예요? 20.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런 논리가 나와요. 10 더하기 30은 얼마야? 40. 10 더하기 30 더하기 20은 얼마예요? 6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M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 한 개와 T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T에서 M으로 가는 건 미분을 하는 거고요. M에서 T로 가는 건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 기억나요? 인테그랄. 와, 추억이 돋아. 근데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안 내요. 그러면 적분은 결국 합이잖아. 합은 뭐냐면 면적이야, 면적. 자, 면적. 자, 여러분들 삼각형 면적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 다음에 사다리꼴 있어, 없어? 사다리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각형 있죠? 삼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있잖아. 네, 요 세 개로 해요. 그래서 정말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 할 수 있죠? 자, 그럼 수학은 거의 끝나갔어요. 거의 끝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면적 구하는 거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정도 이렇게 하니까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왜 호성이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나중에는 제가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를. 자, 왜냐면 그만큼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들 준비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제 총 효용 한 개의 효용이 뭐라고요? 소비를 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 정도예요. 지금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공부는 이제 3개월마다 위기가 올 거예요. 3개월마다 위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되게 얘기도 많이 하죠. 그 3개월의 위기를 잘 버티는 방법이에요. 예, 밥도 같이 먹고 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남녀관계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효용이 있다, 효용. 그러니까 이거 소비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U로 쓰고요. 마지널 유틸리티니까 이건 MU 이렇게 씁니다. MU.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한계라는 단어를 보고 M이 떠올리면 돼요. 총이라는 단어를 떠고 T를 떠올리면 된다고. 그 다음에 효용은 이제 U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로 출제합니다. 이렇게 안 내요, 절대로.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약자를 한글로, 한글을 약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엄청 중요해요. 근데 지금 중요하지는 않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재정학을 할 때 한 50% 이상을 얘로 증명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 인문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고, 그때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하다는 건 인디퍼런스라고 해요. 인디퍼런스. 그래서 인디퍼런스 할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가 xj, yj, 그럼 이렇게 i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디퍼런스 이렇게 쓴다. 그래서 ic로 표현하기도 해요. ic.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있어, 소득. 소득을 이제 M으로 합니다. M.
M. 그래서 이제 M은 PXX 플러스 PYY죠. 그러면 PX, PY는 배웠잖아. 이게 뭐예요? XJ 가격, YJ 가격이고, 요게 X는 여기 QX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 쓴 거야. 그럼 여기 YX는 뭐야? XJ 수량, YJ 수량. 그리고 요게 뭐예요? M이 뭐다? 소득 혹은 나의 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산으로 XJ와 YJ를 샀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예산선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실 거야. 입문 강의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당연해. 맨날 당연해요. 왜? 자기는 당연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당연하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봐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소득 모형이라고 있고요. 나중에 비례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노동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L, 여기가 M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M이 아까 뭐였어? 얘가 M이 소득이었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레저예요. 레저. 그래서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 예전에 리저 그래가지고 리저는 무엇일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레저였어요. 레저. 아, 힘들었어. 그분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레저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노동, 얘는 여가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약자가 보이시죠? 이게 스펠링이 뭔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어. 네, 한글은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가 있어. 단기와 장기. 우리가 단기가 있고요, 장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생산에서의 장기와 단기가 있고, 시장에서의 장기와 단기가 있고, 거시경제에서 장기와 단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참고로 우리 재정학은 이 세 가지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재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뒤에 가면 맨 마지막 제 공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만 좀 거시를 살짝 해. 그 외에는 거의 거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시가 나오는 게 우리 책에 보면 앞에 이제 공공경비라고 해서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있어요. 그거 한번 또 케인즈 나오자마자 싫어하면 너무 그렇잖아. 에이, 케인즈 아저씨 너무 싫어하지 마요. 네, 그래서 그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있고, 뒤다음에 공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빼고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그 나머지는 다 미시인데 뭐 알고 가면 좋죠. 그래서 생산에서는 뭐예요? 고정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쓸 수 있어 없어? 사람은 쉽게 썼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식 사고를 해야 돼요. 또 정규직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은 오늘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해고야. 여러분 그거 싫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문과인의 필수품 자격증 평생 직장. 그래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50대 많으세요 여기. 네, 그래서 이게 밥 먹다가 막 얘기해 보면 이제 살아온 게 괜찮아. 근데 이제 마지막 필요성이 있어서 깨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젊어서 오신 분들은 파이팅. 가다가 아니하면 안 하니만 못하니라. 그죠? 참고로 저는 종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전도를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L이 있는데 L은 사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자본이 고정이고요. 얘는 자본이 고정이 없다. 그래서 얘는 노동만 바꿀 수 있어요. 둘 다 바꿀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장기 생산함수라는 이름으로 맨 첫 번째 시간 파레토율 시간에 좀 배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진입과 퇴거가 안 되는 거고 얘는 되는 거예요. 자, 진입과 퇴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기 이제 대학교 우리 이제 좀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라떼는 친구들도 있잖아. 우리 라떼는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던 지역과 혹은 내가 살던 학교에 식당의 변천사를 읊을 수 있으면 라떼입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입학했을 때 이 식당이 유행했다 이거야.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라떼가 되는 게 지금 탕후루가 유행이죠. 또 모르네.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알게 돼요. 그딴 걸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과일에다가 설탕 바른 거야. 그 왕비탕으로도 있고 황후탕으로도 있는 거 알아요? 그 세 개를 난 몰라. 근데 아빠 갖고 와. 그래서 아빠 먹어봐. 그래서 우리 서로 싫은 건 강요하지 말자. 저 단 거 잘 안 먹거든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우리 그 정혼자라고 했던 아들이 어제는 딱 이런 거, 또 일요일날 갑자기 저한테 아빠 4시인데 아빠 나 점심을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밥은 하루에 3번 먹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 근데 너 아빠 나 12시에 아침을 먹었으니까 이제 4시가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 3번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배웠대. 그래서 야 그게 아니야.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을 먹을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은 8시, 9시, 7시에 먹는 거고 점심 먹고 저녁에 시간이 있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음날 딱 7시 딱 일어나서 아빠 난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큰 몸집이 될 거예요. 크게 될 거야 아주. 자, 그걸 가르치진 않았어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 탕후루가 지금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가 생기고 없어졌다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는 우리가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물가가 올랐다라는 걸 알죠.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할 때 실제로 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래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요게 뭐냐면 물가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는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서의 단기는 여기는 고정 요소가 있고 고정 요소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않은 거고 자유로운 거고, 여기는 물가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경우고 얘는 예상이 끝난 경우죠. 그잖아요. 우리 요 거시의 장기, 예전에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참고만 하세요. 우리 재정학에서 자주 묻진 않습니다. 묻진 않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S를 붙이면 뭐예요? 숏. L을 붙이면 롱.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라는 게 뭐냐면 에버리지라는 뜻이에요. C가 코스트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SAC 그러면 단기 평균 비용, LAC 하면 뭐예요? 장기 평균 비용이에요. 장기 평균. 근데 이건 됐고, S가 뭐라고? 숏! L이 뭐야? 롱! 노동이랑 해요. 이러면 안 되고 노동은 단독으로 쓰이는 거고.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S와 L이 있더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단어, 자, T가 뭐야? 총. A가 뭐예요? 평균. T가 뭐예요? 총. A가 뭐예요? 평균. 참 잘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되게 중요시 하는데 재정학에는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드릴 거야. 왜냐면 필요 없는 거야. 다 할 필요 없어요. 안 나오니까. 자, 요소집약도 잘 안 나옵니다. 자, 생산 관련 용어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저는 50분 하고 10분 쉽니다. 예전에는 제가 첫 시간은 60분 하고 2시간은 1시간 반 하고 3시간은 50분 했었는데 1시간 반 할 때 너무 괴로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50분씩 끊어서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배웠습니다. 자, 한계가 있죠. 한계. 자, 생산이라는 것은 지금 얘가 뭐예요? 노동량을 집어넣지.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를 투입해 가지고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계 생산, 한계가 뭐였어? 한계가 M. 생산이 뭐야? P는 M 나오면 뭐라 했어? 원추, 결추. 그랬더니 또 거기 어디야? 나무위키에 물어봐. 원추, 결추가 뭐냐? 자, 원인의 추가분, 결과의 추가분.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의 추가분, 결과의 추가분이지. 근데 여기 분자에는 뭐였어? P는 그대로 쓰고 뭐 쓰라고요? T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한계의 생산은 뭘 집어넣었어? 원인이 뭐야? 노동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을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외우는 방식이 뭐랬어?
MP가 나왔다. 그러면 M이 나왔으니까 원추 결추고, 두 번째가 M이 나온 분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 T가 뭐라고요? 총 생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해당의 원인은 여러분들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면 되니까 여기 노동량이다. 그래서 노동자를 하나 넣었을 때 총 생산이 10이죠. 그럼 늘어난 게 뭐야? 10이지. 평균은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계와 평균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계는 원추 결추죠. 그래서 한계라는 단어는 추가분이라는 단어를 써요. 추가분. 그죠? 근데 평균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자, 우리가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다 이거야. 한 명이 빵 10개를 먹고 두 명째가 빵 30개를 먹었다 이거야. 그럼 평균적으로 몇 개 먹은 거야? 20개를 먹은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2분의 뭐예요? 40을 한 거죠? 그러면 1분의 20이잖아. 그럼 한 명당 몇 개를 먹은 거야? 20개.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당을 쓰는 거야, 당. 한계는 원추 결추니까 추가란 단어를 쓰는 거고요. 평균은 이제 당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당. 이해됐어요? 그래서 평균은 영어로 뭐예요? AGA, 에버리지.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잘 봐. 노동량 총생산, 한계 생산, 평균 생산 나왔지? 그럼 이거를 약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배웠죠? 노동이 영어로 뭐예요? L, 그죠? 자, 총이 뭐예요? T. 한계가 뭐야? M. 평균이 뭐예요? AG. 그럼 생산이 뭐예요, 영어로? 프로덕트 P. P 이렇게 완성하는 거라고.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걸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스펠링, 에버리지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쓰지도 않아요. 주관식 시험 안 해요. 객관식. 우리는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게 답인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 시험에 2차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약자를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익숙해지시면 뒤에 것도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노동자가 한 명 늘어나는데 총이 10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야? 10개. 그럼 얘는 뭐예요? TP를 이제 L로 나눈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아니, 여기지. 평균 생산은 얘를 1로 나눈 거죠? 그러면 10이다. 그 다음에 하나를 넣는데 30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얼마가 늘어난 거야? 20개가 늘어난 거지. 그런데 총은 뭐예요? 30을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됐을 때 이제 뭐예요? 이렇게 15개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추가적으로 15개. 총은 뭐예요? 평균 이렇게 3으로 나누면 15가 된다. 그래서 요 나중에 요즘 M과 A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배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T와 M과 A가 T가 뭐라고요? 총. A가 뭐라고요? 평균. M이 뭐예요? 한계다. 그랬더니 M이 뭐예요? 마지널. 그러면 혼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글로 바꿔야 돼. 한글로. 시험은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고, 지금 과도한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던 내용 중에서 뭐 다른 거는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계, 평균, 총. 그래서 한계는 항상 원추 결추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단어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